0212 빼기 본인 성함 인기 복합기 판매 현황입니다. 인기 복합기 판매 현황 찾아서 열어주셨나요? 자, 교재 페이지 88페이지 1번 문제, 6번 문제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해보도록 할게요. 자, 6번 판매 수량 H14셀에 선택한 제품 코드에 대한 판매 수량을 구하시오. 사용하는 함수는 브이로그업 함수래요. 자, 브이로그업 함수는 어떤 함수였어요, 선생님들? 설명하기 좀 어렵죠? 자, 브이로그업은 표에서 원하는 값을 찾고 그와 같은 행에 있는 값을 표시하는 함수였어요. 자, 그래서 인수만 좀 외워주시면 더 좋습니다. 처음에 들어가는 인수 뭐가 들어가죠? 처음 거 찾는 값, 두 번째 범위, 세 번째 열번호, 네 번째 일치하는지 아니면은 근사값이어도 되는지 이게 들어가는데 우리는 무조건 일치하는 값을 원해서 뒤에 0을 넣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감자, 고구마, 당근, 수박. 다음과 같은 표가 있다라고 했을 때 나는 고구마를 찾는다. 범위는 지금 작성한 표 전체 범위를 뜻하고 열번호는 2번이고 완벽한 일치하는 값을 찾아서 표시하길 원해. 그럼 뭐가 나올까요? 결과값이? 200이요. 200이 나오죠. 표에서 고구마를 찾고 그거와 같은 행에 있는 두 번째 열에 있는 데이터 값을 반환한다. 그래서 결과값이 200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열번호가 3이면 찾는 값도 수박이면 고라가 나오죠. 찾는 값은 수박이고 그거 같은 행에 있는 세 번째 열 보라가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근데 간혹 예가 있죠. 예는 아니고 만약에 찾는 값을 내가 100이라고 했어. 그러면 나는 빨강이라는 값을 반환하고 싶어요. 그럼 열의 번호는 몇 번으로 해야 될까요? 2번으로.
이때 범위는 항상 첫 번째 열에 뭐가 있어야 돼요? 찾는 값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범위를 잡을 때 요렇게 잡는 게 아니고 요렇게 잡아서 요 빨강이라는 반환을 하고 싶다면 범위를 다음과 같이 두 열만 잡기 때문에 2라고 들어가요. 오케이? 요런 게 브이로그업 함수다. 자, 그럼 여기 제14에다가 브이로그업 함수 문제 풀어볼게요. 제14에 클릭하고 는 합니다. 는 했나요? 자, 그 다음에 브이로그업 VL 써줄게요. 했나요? 자, 해당 브이로그업을 더블 클릭합니다. 따닥. 자, 그러면 브이로그업 나머지 글씨 다 써지죠? 자, 그리고 왼쪽 위에 수식 입력줄 fx 써져 있는 거 클릭할게요. 함수 마법사 불러줍니다. 있나요? 자, 그러면 창 하나 뜨나요? 자, 브이로그업의 첫 번째 들어가는 인수는 찾는 값이 들어가게 되는데 문제에 보면 H14셀에 써져 있는 값을 표에서 찾고 그와 같은 행에 있는 제품 판매 수량을 표시해 달래요. 그래서 룩업 밸류에는 항상 뭐가 들어가요? H14셀이 들어가는 거예요. 요게 찾는 값.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들어가는 인수는 표 범위인데 범위 잡을 때 어디부터 어디까지 잡아야 돼요? 지금 저희 제품 코드 찾아야 되죠. 그래서 BO부터 표시하고자 하는 게 판매 수량이기 때문에 여기 G12까지 잡으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그냥 전체를 잡는다고 생각을 할 거라 B5부터 H12까지 잡을게요. 했나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범위 기준으로 몇 번째 열에 있어요, 판매 수량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있죠. 그래서 뭐가 들어가야 돼요? 6.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값 다 똑같이 하기 위해서 0 써줍니다. 속도가 빠르나요? 괜찮아요? 선생님 하루 쉬고 오니까 다 까먹었죠? 아닙니다. 맞아. 네. 거기 아니고 요 안다. 클릭하고 는하고 VL 대소문장 상관없는데 네. 그리고 더블 클릭 FX 누르고 네. 자, 클릭하고 여기다 클릭 여기 클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클릭 여기까지 117까지 네 클릭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여기 클릭 6 여기다 클릭 0 네, 그리고 확인 누르면 보이죠? 파일 함수 안 해요? 아? 늦어서? 오늘 하루 종 함수하는데? 자, 그럼 5번 문제 풀어볼게요.
5번 문제 티파니 제조사 비율 결과값을 백분율로 구하시오. 사용하는 함수는 countIf 그리고 counter 함수라고 합니다. 자, 이 문제를 풀려면 비율의 계산 방법을 아셔야 돼요. 비율의 계산 방법은 비율은 값에서 총값을 나누면 비율이 돼요. 값에서 총값을 나누면 비율이 됩니다. 자, 그러므로 값에서 총값을 나누면 비율이 나는 문제를 다시 파악을 해보면 제조사 비율을 구하기 위해서 countIf와 counter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countIf는 무슨 함수예요, 선생님? countIf는 조건에 개수를 세는 함수예요. 안에 들어가는 인수가 뭐가 들어간다 그랬을까요? 첫 번째, 조건을 찾을 범위. 두 번째, 조건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또 사용하는 함수에 카운터가 있죠. 자, 카운터는 무슨 함수였어요, 선생님? 채워진 셀의 개수를 세는 함수. 그러니까 글자만 써져 있으면 그게 몇 개인지 세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는 인수는 간단합니다. 범위만 들어가요. 자, 그러면 값에서 총값을 나누는 게 비율이라면서요. 우리는 티파니가 몇 %를 차지하는지 구하고 싶대요. 그러면 티파니가 몇 개인지 세고 그리고 총 개수가 몇 개인지 세면 비율이 나오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count if 나누기 counter를 해달라는 문제입니다. 오케이? 그럼 문제를 풀어볼까요? 자, j13에다 클릭하고 먼저 써야 되는 건 countIf부터 써야 되겠죠? countIf. countIf를 이용해서 저희는 티파니가 몇 개인지 세줄 거예요. countIf. countIf 했나요? 자, 그 다음에 FX 눌러서 함수 마법사 불러주고요. 자, countIf의 첫 번째 들어가는 인수는 조건을 찾을 범위가 들어가게 됩니다. 조건 범위가 들어가요. 저희 티파니가 몇 %인지 찾는 거죠? 자, 요거 써져 있는 데가 어디예요? 제조사죠, 제조사. 제조사의 티파니가 지금 써져 있잖아요. 그래서 제조사의 전체 범위를 잡아줍니다. D5부터 D12 했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들어가는 인수는 조건인데 원래 정석대로 한다면 큰 따옴표하고 티파니 쓰고 큰 따옴표 닫아줘야 돼요. 근데 써져 있는 셀을 그냥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티파니가 써져 있는 셀인 D8을 클릭해 줄게요. D11 해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리고 인수 다 채웠죠? 더 이상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확인 눌러줍니다. 그러면 일단 티파니 제조사 비율이 2라고 나와요. 두 개가 지금 찾아진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여기에서 뭘 나눌 거야? 카운터를 나눌 거예요. 그래서 위에 수시 입력줄에 괄호 뒤에다가 클릭을 하고 슬래시 그 다음에 카운터를 불러줍니다. COU 쓰면은 아래쪽에 카운터 나와요. 그거 더블 클릭. 했나요? 자, 그 다음에
fx 눌러서 함수 마법사 불러주고요. 자, 카운트 안에 들어가는 인수는 하나예요. 범위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디만? 제조사 범위만 찾으면 돼요. D5부터 D12까지 드래그. 안에 value 2는 무시.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확인 눌러주면 몇 프로 나와요? 0.25가 나오죠. 근데 우리 이거 뭘로 표시해야 될래요? 백분율로 표시해 달래요.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하고 홈에서 표시 형식에서 여기 백분율 스타일 눌러주면 25% 이렇게 계산돼서 나옵니다. 요거부터 더블 클릭. 네. 카운트 if fx 눌러주세요. 이거 누르고.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드리고 쭉 드리고 그렇죠. 여기다 클릭. 그리고 티파니 클릭. 이거 확인합니다. 그럼 두 개가 나와요. 여기 뒤에다 클릭하고 아니 좀 더. 네, 더 뒤에 여기다. 네. 그다음 슬래시 이거 나누기예요. 그리고 C5U C5U 그럼 카운터 나오면 이거 더블 클릭 따라 같이 나 fx 누르고 확인 누르고 fx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 범위를 주는 제조사 대조사는 쭉 드래그 여기까지 네. 그리고 확인 그럼 거기에서 나와요. 2에서 나와요. 그리고 백분율 요거 클릭. 저 비우고 하는 거 됐어요. 진짜 없다. 여기서 하고 여기 뒤에다 클릭 가로 나누기 슬래시 이게 나누기예요. 그 다음에 fx 아니요 C5U 쓰고 선생님 파일 드릴게요. 기다려. 카운터 잠깐만요. 이거 버전 딱 꺼주시고 그 다음에 이 fx 누르고 아니 또 눌러야죠. 창 띄워야죠. 창 뜨죠? 여기에다 클릭하고 저희는 요게 몇 개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 범위 전체. 그거부터 네. 그것만이에요? 그리고 확인. 그럼 0.25 나오죠, 선생님? 근데 우리는 그거 뭘로 보이길 원해요? 백분율로 보이길 원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클릭하고 백분율 스타일까지.
자, 다음 거 문제 들어가 될까요? 들어가 봅시다. 자, 4번 문제입니다. D맥스. 레온 제조사의 최고 판매 금액,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세요. 사용은 D맥스입니다. 자, D맥스 무슨 함수였어요, 선생님? 모르시죠? 조건의 최대값을 구하는 함수입니다. 맥스 함수는 들어보셨잖아요. 맥스가 이제 최대값인데 앞에 D가 붙어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최대값을 구하는 방식이에요. 안에 들어가는 인수는 일전에 배웠던 D썸이나 비슷합니다.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 두 번째, 계산할 필드. 세 번째, 조건과 그 조건이 속하는 필드. 요렇게가 들어가게 돼요. 이때 계산할 필드가 우리가 일전에는 이제 뒷섬 같은 경우는 정말 합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합계 범위를 정확하게 찾아내는데 최대값이라고 하면 자꾸 어디를 잡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문제에 써져 있는 최고 판매 금액.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계산할 거를 판매 금액을 계산하는 거니 계산할 필드에 판매 금액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면 뒤에 있는 게 필드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지문의 뒤에 있는 거. 이해되시죠? 해도 될까요? 자, 이 14에다 클릭하고요. 는 그 다음에 D맥스 불러줄게요. 했나요? 자, 그 다음에 fx 함수 마법사 불러주고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들어가는 인수는 표 전체. 머리를 포함한 표 전체예요. 그래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잡아야 될까요? B4부터 H12. 데이터베이스가 이게 좀 특이해요. 다른 함수는 머리를 안 잡고 그 범위만 딱 잡는데 얘는 머리를 포함해서 잡는 게 특이합니다. 그래서 B4부터 H12까지 잡았다면 두 번째 인수로 넘어가면 돼요. 두 번째 거는 계산할 필드. 우리는 뭐에 대한 최대값을 구하기로 했어요? 판매 금액에 대한 최대값을 구하기로 했죠. 이때는 범위를 잡는 게 아니고 뭐만? 머리만. 필드는 머리를 뜻하고 머리만 선택하면 돼요. 그래서 2, 4.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들어가는 인수는 조건과 그 조건이 속한 필드를 말합니다. 우리는 조건이 뭐예요? 레온 제조사니까 제조사가 레온인 것만 추출해서 그 중에 최대값을 찾아주는 거죠. 그래서 제조사 D4부터 D5까지 드래그. 잘 따라오고 계시죠? 됐어요. 그리고 확인합니다. 자, 그러면 제조사가 레온인 게 요거랑 요거 D5랑 D10에 있는 건데 아니 네온이 하나 더 있구나. D5랑 D7과 D10에 이렇게 3개 있군요. 그래서 얘가 지금 제일 큰 값이라 344,000원 구해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가요? 데이터베이스 표 전체 머리부터 여기까지 쭉 110까지. 네, 그 다음 클릭, 판매 금액, 여기 머리, 클릭만, 판매 금액 클릭만, 필드 하나만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여기 들어가고 제조사부터 네온까지 이렇게 들어가. 아니요, 네온까지만. 그리고 확인. 못 타놨어요?
그리고 엔터 하면 지가 알아서 붙여줘요. 꽂혀서요. 됐어요? 비사부터 HC까지 다. 아니 치우지 말고 그냥 하면 돼요. 지가 알아서 치워줘요. 그리고 표에서 선생님 드래그를 할 때는 끝에가 아니고 가운데서 하는 거예요. 아니 해도 되는데 지금은 너무 바짝 되신다고. 그러면 이제 실수를 잘못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 클릭, 판매 구매 클릭, 그리고 여기다 클릭, 이렇게 드리고, 네, 그리고 확인. 됐나요? 자, 이제 4번 문제 끝났고 이제 3번 문제 합시다. 썸이프. 티파니 제조사 재고 수량 단위대에 대한 합계를 구하시오. 사용하는 함수는 썸이프래요. 썸이프 무슨 함수일까요? 이거 읽어주세요. 썸이프 무슨 함수래요, 선생님들? 조건의 합계를 구하는 함수. 그래요. 썸이프는 조건들의 합계를 구하는 함수고요. 안에 들어가는 인수는 첫 번째 범위, 조건을 찾을 범위, 두 번째 조건, 세 번째는 계산할 범위가 들어갑니다. 자, 그럼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티파니 제조사 재고 수량의 합계를 구한대요. 우리는 재고 수량의 합계를 구하는데 뭐만 골라서? 제조사가 티파니인 것만 골라서 구하고 싶대요. 맞아요? 맞아요. 자, 그래서 이 13에다가 클릭을 하고 했나요? 그 다음에 는, 그리고 썸이프 SU 써줍니다. 자, 그럼 위에서 네 번째 썸이프 나와요. 그거 더블 클릭. 했나요? 자, 그러면 안에 들어가는 인수 어려우니까 왼쪽에 FX 눌러서 함수 마법사 불러줄게요. 왜 저 히터 안 도냐?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썸이프의 첫 번째 들어가는 인수는 조건을 찾을 범위예요. 우리는 지금 제조사가 티파니가 조건이죠. 그거 써져 있는 데가 어디예요? D5부터 D12에 써져 있죠, 제조사. 그래서 여기 범위를 잡아줍니다. D5부터 D12. 잡았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들어가는 인수는 조건이에요. 조건은 티파니였죠? 그래서 티파니가 써져 있는 D8을 클릭할게요. D11을 해도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들어가는 인수는 계산할 범위입니다. 썸 레인지, 저희 계산을 할 건데 뭐에 대해서 계산한대요? 재고 수량에 대해서 계산한다고 돼 있죠? 그래서 H5부터 H12까지 드래그합니다. 했나요?
자, 그 다음 확인을 눌러주면 다음처럼 재고 수량의 합계가 100일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가요? 뒤에 쓴 게 없네. 하고 FX 누르고 네. 한 번만 클릭하고 지금 여기는 티파니를 찾을 거야. 제조사 전체다. 일단 여기 내가 찾으면 안 돼. 얘가 찾게 해줘야지. 여기 다시 잡을게요. 머리 빼고 네, 네온부터 그다음에 여기 두 번째 티타닉 이게 조건. 세 번째 계산할 범위 우리가 뭐에 대해 뭐냐 재고 수량인데 안 보이네요. 이럴 때는 요거 잡고 머리 함수 인식을 잡고 이렇게 드려요. 그다음에 재고 수량 이제 보이죠? 여기 범위를 머리 빼고 이렇게 64부터 그렇죠. 네, 확인. 100일 그런 거죠. 자, 그러면 넘어갑시다. 이제 조금 어려운 걸로 들어가 봅시다. 평가. 인쇄속도. 인쇄속도가 전체 인쇄속도에서 세 번째로 큰 값 이상이면 우수. 그 외에는 공백으로 표시하시오. 사용하는 함수는 if와 라지 함수 이용하렴. 오, 처음 봤던 함수네. 아, 라지를 처음 본 게 아니고 처음 보는 유형이네. 자, if 함수는 조건에 대한 참과 거짓을 표시하는 함수예요. 이때 참과 거짓을 사용자가 직접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는 인수는 조건시, 두 번째 참에 반환하고 싶은 참 반환값, 세 번째 거짓에 반환하고 싶은 거짓 반환값이 들어가게 돼요. 여기에 참은 뭐 감자, 고구마 이런 걸로도 넣을 수 있고 숫자로도 넣을 수 있고 아니면 합격, 불합격 이렇게도 넣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어가는 함수는 라지라는 함수이죠. 자, 라지는 오늘 처음 나왔을 거예요. 무슨 함수냐면 K번째로 큰 값을 찾아주는 함수예요. 이때 K번째는 사용자가 직접 정하는 거예요. 몇 번째인지. 첫 번째로 큰 값을 잡을 건지 범위 내에서 두 번째로 큰 값을 찾을 건지 이런 걸 정하는 함수입니다. 안에 들어가는 인수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범위, 두 번째 K번째가 들어가요. 얘를 좀 들어야 이해가 빠르겠죠? 자, 다음과 같은 표가 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지금 제가 K번째를 2라고 써놨어. 2라고 써놨죠. 그러면 이 범위 내에서 두 번째로 큰 값을 찾아줍니다. 그럼 200이 제일 큰 값이고 180이 두 번째죠. 그래서 결과값이 180이 나와요. 요런 함수가 라지. 자, 그럼 문제 하나만 더 낼게요, 선생님. 내가 세 번째다. 그러면 범위 내에서 세 번째다. 그러면 150이 세 번째 값이죠? 200, 180, 150 맞죠? 그래서 결국값이 150이 나와요. 자, 하는 김에 함수 하나만 더. 요거랑 비슷한 함수가 하나 더 있어요. 아, 영어를 맨날 쓰고 스펠링이 맞는지 모르겠어. 스몰. 이건 뭘 것 같아요, 선생님? 스몰이 무슨 뜻이에요? 맞아요. 작다잖아요, 스몰이. K번째로 작은 값을 찾아주는 함수고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정답이 뭘까요? 이거 고쳐야지. 둘. 140이요. 그쵸. 140이죠. 100 다음에 두 번째로 큰 거니, 작은 거니까 140. 이렇게 구해지는 함수가 스몰 함수. 자, 그러면 함수의 각각의 인수는 알아봤고요. 이제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 풀어봅시다. 이게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짜자자자자자. 자, 인쇄 속도가 전체 인쇄 속도에서 세 번째로 큰 값 이상이면 우수고, 그렇지 않으면 공백이래요. 자, if 문제를 풀 때는 조건이 뭔지, 그리고 참에 반환하고 싶은 게 뭔지, 그리고 거짓에 반환하고 싶은 게 뭔지부터 찾아야 됩니다. 참과 거짓은 너무 잘 보이죠? 참에는 지금 뭘 하고 싶대요? 우수를. 거짓에는 공백을 표시하고 싶대요. 자, 이제 조건이 문제인데요. 조건이 뭘까요? 인쇄 속도가 전체 인쇄 속도에서 몇 번째? 세 번째로 큰 값. 요게 지금 조건이에요. 자, 그러면 인쇄 속도에서 세 번째로 큰 값을 찾으려면 무슨 함수를 이용하면 세 번째로 큰 값을 찾을 수 있겠어요? 라지를 이용하면 세 번째로 큰 값을 찾을 수가 있겠죠? 범위 세 번째 찾았어. 그럼 요게 이제 x의 값이 될 거고요. 아니지? 요게 이제 조건이 될 거고요. 이상이다. 그러면 요 앞쪽에 뭐가 붙어야 돼? 크거나 같다. 요렇게 해야지 조건이죠. x의 값보다 크거나 같다. 라지 범위 세 번째. 이러면 세 번째로 큰 값을 찾아줄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요걸 지금 바탕으로 여기다가 문제를 풀어봅시다. 너무 즐겁다. 그죠? j5에다가 클릭하고요. 는. 자, 그 다음에 if를 불러줍니다. 불렀나요? 자, 그리고 지금 첫 번째 들어가는 인수는 조건식이 들어가야 되는데 x의 값이 크거나 같다가 들어가야 돼요. 맞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fx 눌러주시고 눌렀나요? 자, 그 다음 첫 번째 들어가는 인수는 조건식이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는 조건이 x의 값이 크거나 같다 세 번째로 큰 값이니까 x값을 먼저 넣어주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x값은 인쇄 속도예요. 어디 셀에 써져 있어요? F5셀에 써져 있죠. 그래서 F5셀을 클릭을 합니다. 했나요? 자, 그 다음 뒤에다가 크거나 같다. 자, 그리고 라지를 써줘야 되는데 라지의 값이 우리 그동안 이제 함수를 쓸 때 불러와줬었잖아요, 선생님. 근데 요 안에 함수 인수 창에서 쓰려면
얘가 글씨가 자동으로 써지지 않습니다. 내가 다 써야 돼. 그래서 LARGE 가로까지 이렇게 직접 열어줍니다. 이 함수인수 창의 단점이 안에서는 함수를 불러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렇게 영어를 다 써줘야 돼요. 참고로 대소문자는 상관없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라지에 이제 인수를 넣어줄 거거든요. 위에 상단에 수식 입력줄에서 요 라지를 클릭을 해주고, 자, 그러면 요거 함수인수 창이 라지로 바뀌어요. 자, 그리고 라지의 첫 번째 들어가는 인수는 범위인데 우리는 인쇄속도에서 세 번째로 큰 값을 찾아줄 거죠. 그래서 인쇄속도 범위를 전체를 다 잡아줘요. F5부터 F12까지 드래그. 됐나요? F5부터 F12까지 드래그. 이때 만약에 여기 평가를 요거 하나만 구한다면 안 해도 돼요. 근데 우린 나머지도 다 세 번째로 큰 값과 비교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범위에 대해서 절대 참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키보드에서 F4를 눌러주시면 F5부터 F12에 대해서 범위에 대해서 고정이 들어가요. F5의 달러값 앞뒤에 F12의 달러값 앞뒤에 들어가나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몇 번째로 큰 값? 세 번째로 큰 값을 불러줄 거죠. 그래서 3 써줘요. 자, 그러면 if에 대해서 if의 조건에 대해서는 지금 끝났어요. 자, 그리고 앞에 나머지 참과 거짓은 덜 끝났기 때문에 앞에 if 함수에다가 대고 클릭합니다. 했나요? 자, 그리고 value if true에다가 클릭하시고 참외값에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 우수, 거짓값에다가는 공백이니까 쌍따옴표 2개 넣어줍니다. 왜요? 그리고 확인 눌러주고, 자, 공백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거짓값이거든요. 인쇄 속도가 지금 14인데 세 번째가 제일 큰 게 19, 18, 17이기 때문에 17보다 작은 수인 14는 거짓이죠? 그래서 공백이고요. 자, 요거 클릭하시고 오른쪽 하단에 점에다가 마우스 올려놓고 마우스 포인트가 검정색 십자가 모양으로 바뀌면 아래로 드래그. 그래서 나머지 17, 19, 18이 우수인 걸 볼 수가 있어요. 됐나요? 좀 어려웠죠? 쉬는 시간 갖고 요거 다시 한번 해봅시다. 요것만.